안녕하세요. 고번호입니다. 금일은 자본주의 시대 부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물가죠. 물가, 인플레이션, 물가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돈, 우리가 매일 쓰는 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요.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물가는 왜 오를까요? 2000년도에 이제 3,000원으로 물고기를 한 마리 살 수 있었다면 10년이 지난 2010년도에는 3,000원으로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꼬리 정도밖에 못 살 정도로 물가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 물가는 왜 오를까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지 이제 금융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는 왜 자꾸 오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많으면 물가가 오르고 또 공급이 많으면 또 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장기간에 우리의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등락은 있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화량입니다. 시중에 돈의 양이 무수히 많아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예전에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았지만 지금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신용 통화. 이 여러분들이 돈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돈이 왜 시중에 유통량이 많아질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어디에서 발행을 하죠?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죠. 중앙은행에서 처음에 이제 100달러를 발행했다고 하면 이 중앙은행에서 A은행으로 빌려줍니다. 100달러를. 그러면 A은행에서는 지급 준비율을 한 10% 남겨두고 나머지 또 90달러를 또 빌려줍니다. 그럼 B은행은 또 10%의 지급 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1달러를 또 빌려줍니다. 그리고 B은행은 C은행으로 또 빌려주고 72달러를 또 D은행으로 빌려주고 D은행은 또 10% 제외하고 E은행으로 빌려주고 E은행은 F은행으로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중앙은행 100달러가 10%만 이제 남겨두고 E은행에서 F은행, G은행 꾸준히 이렇게 빌려주다 보니까 100달러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00달러가 됩니다.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의 양이 중앙은행에서는 100달러를 발행을 했지만 시중은행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나 개인이나 이제 기업에 흘러가는 돈들이 1000달러만큼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팝콘처럼 100달러가 1000달러로 뻥튀기 되는 팝콘이 되는 거죠. 신용 창조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마 요즘 문자 많이 보시면은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라고 하루에도 몇 건, 많게는 뭐 몇십 건씩 이렇게 대출 문자가 옵니다. 은행에서는 열심히 대출을 해가지고 신용 창조를 해야지 대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시중에 돈이 이제 많아지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1970년도에 1000달러로 한 100만 원으로 금 28온스를 샀다고 하면, 네, 40년이 지난 2012년도에는 금을 0.58온스, 금값이 무려 48배가 이렇게 상승하게 됐습니다. 금은 똑같은 금인데 돈의 가치가 48배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가와 돈의 상관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을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통화팽창.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돈입니다. 돈은 빛이라고 합니다. 돈이 왜 빛일까요? 예, 좀 이따가 한번 보시죠. 그럼 여러분, 돈이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돈. 예, 돈은 좀 전에 이제 그림에서 보셨지만 은행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빚인 거죠. 전문용어로 신용이라고 합니다. 신용.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신용의 상관관계를 표시해 준 거죠. 한국은행에서 5천억을 발행을 해서 A은행에 빌려줍니다. 그러면 A은행에서는 기업을 하는 뭐 삼성전자에게 빌려주고 5천억을, 삼성전자는 5천억을 빌려서 또 물품을 납품한 B 기업에 또 대금을 납품을 해줍니다. 그러면 B 기업에서는 5천억을 받아서 한 5% 정도 250억을 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4,750억을 다시 은행에 예치합니다. 그럼 B은행에서는 4,750억 원을 받아서 지급 준비율만큼 남겨두고 나머지 또 4,500억을 B 기업에 대출을 해주죠. 그럼 B 기업은 또 다른 B-1 기업에게 대금을 이제 지불을 해줍니다. 4,583억을. 그러면 요 B-1 기업은 또 한 5% 정도 금고에 자금을 남겨두고 나머지 4,538억을 다시 C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C은행은 또 대출을 해줍니다. 3번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3번 기업은 또 C 기업에 물품 대금을 지불해 줍니다. 그러면 C 기업은 4,200억 중에 5%한 210억 남겨두고 나머지 3,992억을 또 D은행으로 예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을 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5천억이 나중에는 6조 원 이상으로 통화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 하면서 신용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이 빛이란 얘기죠. 네, 그럼 우리 뭐 기업들이나 가게에서는 이 빛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에서. 여러분들 아마 빛이 없으신 뭐 개인들도 거의 없으실 테고 또 기업들도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모든 기업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돈은 말 그대로
비친 거죠. 요 그래프는 이제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화량의 증가 그래프입니다. 196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통화량이 무려 이게 10억, 10억, 100억, 1000억, 50조 만큼 통화량이 팽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 대한민국 물가는 50년 동안 100배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투자인 거죠. 여러분의 자본을 투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굴려야지만이 물가를 이기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돈을 그냥 가만히 그냥 은행에 예치하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돈을 심어서 투자를 해서 돈 나무를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스스로 굴러서 돈이 돈을 만드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자본주의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투자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뭐 임대를 하거나 임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구매해서 차익을 얻다든지 이런 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부동산 투자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처럼 사업을 해가지고 직원을 고용을 해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런 삼성전자에 주식 투자를 해서 기업의 그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상승률입니다. 20년 동안 거의 10배가 이상이 평균적으로 올랐죠. 그렇지만 10년 동안 물가는 10배는 안 올랐겠죠. 한 1년에 한 2, 3%씩 잡으면은 10년 동안 하면은 한 3, 40% 복리로 해서 올랐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1000%가 이렇게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 투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주식 투자 공부를 하시든 부동산 공부를 하시든 열심히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대학 들어가듯이 열심히 열공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성공하시는 분들이 열에 9은 다 실패하시니까 정말 열공을 하셔야 됩니다. 열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본을 굴려서 스스로 스노우볼처럼 자본이 자본을 증식하는,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버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시대에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물가, 인플레이션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굴릴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